예, 중국 상황들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중국 증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 춘절 연휴 끝나고 개장 첫날에 8% 폭락하면서 시작을 했고 결국 7%대 급락 마감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렇게 폭락을 하다 보니까 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후에는 우리 증시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약간 좀 진정 국면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좀 만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가 개장할 때 피하라는 이야기가 괜한 이야기가 아니었는데요. 아무래도 하루 동안에 무려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틀 연속 주가는 좀 안정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2,005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했고요. 또 공매도 금지뿐만 아니라 연기금을 통한 그 주식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추가적인 그 큰 폭의 폭락은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추가 하락이 있을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증시 안정 기금을 다시 조성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기업 실적 발표 연기뿐만 아니라 법인세 인하 그리고 대주주의 비유통주 해제 물량과 관련해서 출해 금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부터가 우려폐렴과 관련해서는 진짜 위기가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2의 우한이라고 할 수 있는 황강 사태가 지금 터지고 있고요. 또한 제3의 그 우한이라고 부르는 중국에서 가장 민영 기업들이 발달되어 있는 절강성의 그 온주시 그리고 베이징의 하이덴구 같은 경우에도 집단 간 감염이 일어나면서 앞으로도 그 중국 증시는 변동성이 무척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난 간밤에 이제 인민은행에서 우리 돈으로 한 290조 원 정도의 어떤 부양책 얘기가 유동성 공급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는 또 중국 정부 차원에서 어떤 부양책들이 좀 나올까? 중국 상황이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지금 녹록지 않고 더 악화되다 보니까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좀 어떤 시나리오 써볼 수 있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당 지배 체제이다 보니까 대규모의 그 작은 공급이라든지 경기 부양책을 바로바로 내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댐이 터졌는데 손가락으로 막는 정도밖에 안 되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회성 조치들 같은 것도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주요 자금 지원처들 같은 경우에는 소매 유통이라든지 관광, 교통, 외식, 엔터테인먼트 같은 업체들입니다. 대부분 국영 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은행 문턱을 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고용 안정을 위해서 만기 대출 연장이라든지 대출 금리 인하, 긴급 운전 자금 지원에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 현재 그 공포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외출이 자제하면서 그 소비도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생산 활동이 상당 기간 차질을 빚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원부자재 조달뿐만 아니라 부품 공급이 중국에서 원활치 않음에 따라서 앞으로 전력, 통신, 또 인프라, 의료기관 그리고 의약품, 공공시설 쪽에서는 현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 감소가 앞으로 시간을 두고서 중국 경제를 타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3월에 이제 전인대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워낙 큰 이벤트라 이거를 이렇게 이것 때문에 미루면 오히려 시장에서 더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지금 중국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계획대로 그 날짜 이루어질지도 좀 궁금하고 중국 정부 측에서 경제 성장률을 그러면 좀 조정을 할 것인가? 조정을 한다면 얼마나 낮출까? 이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또 부양 기조를 어필을 할 것인가도 좀 많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3월 5일 날 전인대가 개최가 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하지만 지방 정부의 31개 성시에 전인대가 상당 부분 연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우한 폐렴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방 정부에서 책정이 안 되면 사업 예산 같은 경우 이런 그 정책 목표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전인대에서 중국이 미국에
중국에 약속했던 30일 계획에 따라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 조항도 정해지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한 이번에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는 중국 안에서는 1918년 스페인 독감과 같은 대유행이 될 것이라는 전망 보고서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6.6% 전후의 성장 목표를 5.5%까지 낮출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한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책 기조가 책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준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융 완화 정책 기조로 바뀌기 때문에 200pp 정도 인하시켜 준다면 4,600억 달러 정도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고요. 또 기준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그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 비율을 2.8%에서 3%로 올려준다면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그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서 바로 그 실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V자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측에서 사실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벤트 중 하나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었지 않습니까? 3월, 4월 얘기하다가 이제는 한 6월 얘기 나오더라고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책임자는 박쥐가 아니라 시진핑 국가 주석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1개월 동안 정보 통제 그 혈안이다 보니까 실제 방역에 소홀했다는 건데요. 이번 쇼크가 인재라는 측면 그리고 이번에 정협이라든지 전인대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에 대한 공격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3월 말 그리고 4월 초 예정하고 있었던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안이 상당 부분 늦춰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6월 이후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보는 것은 중국에서 4월, 5월까지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사태가 좀 고점을 찍고 그리고 5, 6월이 지나야지 진정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사태와 관련해서 최종 마무리 짓고 해외 순방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이번 사태가 확산되면서 경제에 미칠 영향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저희가 앞에서도 보도를 많이 해드렸지만 중국 측에서도 공장이 가동 중단되다 보니까 부품 수급에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까? 그리고 중국 내에서의 공장 셧다운이 그러면 더 확대될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현재 중국에서는 우한을 중심으로 한 15개 도시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교통이 통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첨단 기업들이 많습니다.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공업의 메카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을 넘어서 연안 지역까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섬유나 종이, 석유, 화학까지도 지금 현재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 진출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라든지 LG전자의 디스플레이, 포스코의 자동차 강판 공장, 그리고 두산의 굴착기 공장 같은 경우에도 타격이 불가피한데 더 큰 문제는 우리 주력 수출품인 중간재라든지 그리고 첨단 부품 수요를 해주고 있는 폭스콘, 그리고 하웨이,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상상 공장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IT와 관련된 첨단 부품들 같은 경우는 10% 정도 1분기에는 수출 감소 효과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집단방 간염이 이런 첨단 기업으로 확산이 된다면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업들, 특히 이제 반도체 가격 같은 하락이 우리 경제에는 시차를 두고서 충분히 공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것도 짧게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이전에도 사실 중국이 이거 다 지킬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태가 확산되다 보니까 어떤 1차 무역 합의에 대해서 이행에 대한 걱정들도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면 2차 합의도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라는 좀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미중 간에는 감정 싸움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아무래도 중국 위협론을 미국이 부각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있다고 지금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협상 내용에 보면은 부속 조항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네.
네. 이와 관련해서는 그 미국이 전혀 배려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다급해졌다고 합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현재 아이오와 국가에서 그 대선 레이스가 지금 시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질이 급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유연성을 발휘하기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윌버로스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미국엔 일자리를 창출시켜 줄 수 있다고 이번 사태를 평가하고 있고요. 피터 라버로 백악관 그 정책국장 같은 경우에는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낮춰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2차 협상과 관련해서는 좀 더 중국을 더 압박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한국은행 쪽에서는 글쎄요,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 계속 제기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한국은행에서 이거 감염병만으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라고까지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그 차이나 쇼크와 관련해서는 그 최선의 방법이 1분기 중에 마무리되는 되는 건데요. 이는 그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최소 2분기나 3분기 정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그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그 이번 사태와 관련된 경제적 평가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내수 소비 위축, 그리고 우리나라 상산 위축이 시간을 두고서 계속 강타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1% 성장이 둔화되면 우리 경제는 3.5% 정도 둔화되지만 내수 소비 감소,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인바운드 소비도 위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0.45% 정도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선 앞으로 우리나라가 2% 성장이 둔화됐을 경우에 한국은행도 2월 중이라도 금리 인하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2월 들어서는 또 1월에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영향들을 입은 지표들이 또 발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추경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추경과 관련해서는 2015년 메르스 때는 1조 6천억의 추경을 긴급하게 편성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추경 편성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가장 심하게 탐욕을 받고 있는 관광이나 외식, 소매 유통, 오락문화, 교통 쪽과 관련된 자영업자들과 관련해서는 지원이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번 그 추경 편성에도 소매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 타격이 불가피하고요. 또한 그 중국 상상 공장을 갖고 있다든지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 물자를 수입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국내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 자금을 지원해 줘야 되긴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인하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시점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우리 정부가 현재 자영업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작은 대출 창구라고 할 수 있는 자신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부동산 규제도 좀 해제해 주는 게 상당히 그 자영업자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경기 부양책들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중국 상황들도 살펴봤고 우리의 대응에 대한 전망들까지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들과 또 뉴스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